당 지도부는 신강령 제정을 연기하라. 당 게시판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당원들의 연서명에 의한 성명, 주로 청년당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가 지금 논의되는 신강령 제정을 미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러한 의사표현의 충심과 방식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꿈을 꾸는 하나의 정당이라면 당의 강령을 놓고 열띠게 토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지금 연기하자는 것은 앞으로 놓인 정치 일정을 놓고 볼 때 현실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당의 강령 토론이 우리의 역량의 한계 내에서는 그래도 꽤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청년당원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인주의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령에 무엇을 어떻게 분명히 할 것인가는 함께하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는 점에서 부족한 대로 이 문제의식을 모두 담은 안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를 지도부가 준비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 청년들의 주장과 방식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시는데 청년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14번째 브리핑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병기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설 전에 이번 개각이 친위체제를 구축한 내각이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시되었고요. 아예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측근 이외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통치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지 단지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보에 소위 친박계로 소문난 의원들만 불러다가 쓴 것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역 의원을 특보로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인사로 대통령 친위체제만 공고해졌고 청와대는 민심을 향해 더 높은 담을 쌓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국정원 개혁을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라고 공공연하게 반대했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의 요구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병호 후보자는 그동안 언론기고 등을 통해서 북한이 말하는 주체혁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조선 혁명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처럼 대한민국을 적화하게 시켰다고 달려드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하는 한 해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어설픈 아이디어로 북한과 평화를 일궈낼 수 있다고 인식하는 후보에게서는 책임 있는 안보,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즉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비판했는데요. 햇볕 정책은 북한의 적화 책동을 돕는 이적 행위라고 하는가 하면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안보 의식이 해이해졌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은 마땅히 한국판 시오니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흑수 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용산 참사를 폭동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병호 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도 거리가 멀고 원세훈 국정원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정의당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에게 용기 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점점 더 우경화되고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전략에 단호하게 대응해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과거사만 문제 삼고 현실의 일본의 재무장에는 눈을 감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추진하면서
재무장과 동전의 양면인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는 아베 정부로 하여금 우리를 얕보게 할 것이고 과거사 문제도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더욱더 거침없이 군국주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지 과거사를 바로잡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바로잡아야 미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 국무부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과거사에는 한중일 모두가 책임이 있으며 이를 덮고 가자라는 취지의 발언, 매우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또 하나의 역사 왜곡입니다. 이것이 오바마 정부의 본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심상정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요. 박원석 서기호위원회 대정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요약하지 않아도 꼭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당의 총선 준비단, 총선 캠프 1차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총선 캠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총선 캠프는 특별한 시도이자 도전적인 시도입니다. 총선 후보 입지자, 즉 총선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을 1년 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이런 보통 후보 아카데미와는 매우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몇 개의 강의를 듣고 그냥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총선 캠프는 여러분의 지역 활동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장의 지역 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함께 공유해서 모두가 나눠 갖기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과는 단지 총선 당선자를 만드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정치 지도자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을 이끌고 나갈 우리 당의 중추 세력을 육성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꿈을 가진 하나의 팀으로서의 팀워크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상호 간의 팀워크를 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특별한 지원에 부응하는 특별한 책임을 가져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당의 내년 총선 목표는 변함없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다. 아니, 그것이 최고 목표가 아니라 기본 목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의 자체 혁신이 성과를 가져오고 야권의 지형이 변화하고 진보 재편으로 더 큰 진보 정당을 만들어내고 선거제도가 개혁된다면 그 어느 한두 가지라도 이루어진다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도 내년의 총선 함께 준비해 나가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물론 아쉬움이 적지 않은 제안입니다. 석패율제가 과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 효과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중진급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인가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비례대표 숫자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석패율제도가 그 근본 취지가 왜곡돼서 두 당이 상대의 독점 지역에서 한두 석을 주고받는 자기 만족적 결과에 머물 수 있다는 정의당의 비판은 타당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는 국민의 참여를 높인다는 점은 있지만 공직 후보 추천은 책임 정치에서 정당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라는 것, 더 나아가서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권이자 자치권이라는 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실시를 또 그 방식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합리적인 개혁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관위의 비례대표의 확대와 6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은 작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선관위의 고민이 느껴지는 진전된 제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국민이 지지한 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구성될 때만 지역주의 극복도 가능하며
다수 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국회에 대변되고 약자들의 목소리도 정치가 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치가 진정으로 안정화되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 비례성이라는 것은 선거제에 대해서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자 원칙이 된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당이 주장해온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의 대폭적인 확대는 정치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일치하는 의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가지 않을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칫 강제적 오픈 프라이머리와 왜곡된 석패율제만 남아서 개혁은커녕 선거제도 자체가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치 똑바로 특위 주최로 이번 주 2번의 토론회를 엽니다. 일단 월요일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3월 4일에는 3월 8일에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개혁 토론회를 엽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바른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설득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SNS에서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말에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던 강령, 당원 또 기타 많은 토론이 됩니다. 전국위원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대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전국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의 뜻을 잘 차분히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